이번에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 단어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예. 이슈가 됐죠.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보면 애들도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너 가스라이팅 했어 이러면서 막 대화 다니는 거예요. 과잉 뭐가 가스라이팅이지? 궁금한데. 예. 일단 그 사람의 상대의 심리를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만들고 범죄에 이용하는 거 자살을 하게 만든다거나 네. 뭐 타인을 죽이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본인은 또 경제적인 착취를 한다거나 보통은 다 경제적인 착취죠.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계곡 사건 있었잖아요. 이모모 네. 양의 그 남자친구한테 계속 세뇌를 한 거죠. 네. 세뇌를 해서 남자친구가 계속 경제적인 원조를 네.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하게끔 네. 만든 거죠. 그래서 법은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요. 우선 좀 예시가 될 만한 사건들 아까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알 만한 사건들도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이 대표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쵸. 이게 폭력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네가 맞을만 해서 네가 그 나이트클럽에 갔잖아. 네. 그래서 너는 맞을 수밖에 없지. 그치? 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나 맞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죠. 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와.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가 그분이 원만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내가 털어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는 그 친구가 문제인 거지. 왜 네가 문제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몇 명만 돼도 이 사람이 원위치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아까 또 가정 폭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맞는 아내. 네. 매 맞는 아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보통 인간들은 우울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먼저 사람은 자기를 의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선한 기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내가 다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더 크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건교의 교주도 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죠? 도와줘서 내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당신하고 같이 함께 좋은 종교 생활을 해서 건강하게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자가 아니라 네.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난 왕처럼 살고 싶은데 네 돈이 필요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용하는 거죠. 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커플이든 결혼이든 다 사랑으로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 생각 자체가 사랑이 아니죠. 사랑으로 접근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와, 무섭다. 네. 내가 이용하는 거는 좀 덜 보이죠. 왜냐면 사람은 자기는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든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알아서 네. 하지만 상대한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 내가 좋은 영향력을 좀 주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이게 그 심리 기술이 예. 좀 그것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가스라이팅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까요? 의존성 성격이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얘가 여기다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네가 문제지. 넌 너무 무례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잘못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너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너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를 때린다는 게 말이 되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맞을만 했다. 나한테도 그런 빌미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러네. 처음에 한 번은 때린 걸로. 두 번째는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걸로 했는데 너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했는데 또 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해야 되지 않겠니?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단지 그냥 이용하는 거죠. 아까도 그 계곡 사건의
여성도 예. 결혼한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사랑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픈 거거든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아픈 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자기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서 내가 조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근데 여기서 내가 당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아,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상대한테. 너는 무례하다. 너한테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내가 받고 싶은 사과 정도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사과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뭐 줄여주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게 들어온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관계 유지를 하는 거는 성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 뭐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좀 하는 게 굉장히 주변 사람도 중요하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한테 이제는 물론 이렇게 털어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걸릴 수가 있죠.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한다고 현혹되거나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한다고 좌절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가 보통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센터에 오실 때 2차 피해까지 보고 오세요. 2차 피해. 2차 피해가 뭐냐면 사기에 당한 건 1차 피해죠. 예. 근데 본인이 직장을 그만둬요. 잡으려고? 본인이 예. 너무 창피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이혼을 한다거나 그게 2차 피해죠. 본인이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했지만 본인이 우린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예.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실수가 뭔지를 제대로 분석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또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타겟팅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좀 향상시키는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손상된 자아상 갖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다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런 거지 다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수용해야 되는 거. 어떻게 여기까지 참 그죠? 사기를 어떻게 2번밖에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귀엽게 조금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수용을. 근데 저 선생님 저 수용했는데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수용이 아니라 억압을 해서 화가 나 있는 거, 화. 수용이 아니고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 나는 나가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10번 실수할 수 있어요. 11번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알았다면. 안 하면 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렇죠. 보면 안 될 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2차 피해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리딩방에 들어간다던가 잘못된 더 위험한 주식을 건드려서 더 파산한다던가 아니면 이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자존감을 지키는 게 다음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자존감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조바심이라는 게 굉장히 생기죠. 조바심이 생기고 아까 말했지만 너무 자기 탓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럴 때일수록 그냥 생각을 좀 하면 더 좋아요. 생각을 잡스러운 생각 여러 가지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해결책, 해나갈 수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충동성을 억제를 못하거나 물론 2가지 다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공통점은 충동성이 높고 집중이 떨어져요. 오늘 덕분에 가스라이팅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동안 애들끼리 하는 말이 좀 무슨 단어인가 이랬는데 이런 뜻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피해로도 가고 있고 이게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뭐 가스라이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심리를 가지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에 빠지지 않겠죠. 건강한 심리,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되고자 하는 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떠올라요, 이미지가. 그 이미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번 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